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투자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은 제발 매도해 주세요. 저는 어제도 샀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주식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힐링에 집중하는 그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2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과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두면서 2018년 반도체 슈퍼 호황기 이후에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솔직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희망은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반기 실적 개선이 지난해 말부터 예견된 결과였던 데다가 앞으로의 시장 불확실성을 두고 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상당히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시장 판때기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삼성전자에 강한 매수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63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을 거뒀는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가 늘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긴 것은 2018년 4분기 이후에 3년 만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129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와 2분기 합계 영업이익이 2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50조 원대를 넘을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폭발적인 수익성이 역대급 실적을 이끌었고요. 반도체 부문에서 2분기에만 영업이익 6조 9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반도체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영업이익 1조 2,800억 원으로 실적을 뒷받침했고요. 두 부문의 영업이익이 2분기 전체 수익의 6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견인했던 IT 모바일 부분은 반도체 공급 부족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3조 2천억 원으로 선방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 영업이익도 1조 600억 원으로 2분기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부문을 떼어놓고 보면 세계 최대 종합반도체 업체인 인텔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인텔이 최근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는 등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잇따라 발표한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적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자축보다는 경계와 긴장의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호황을 두고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투자가 부진한 데에 따른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에 구속 재수감되면서 삼성 특유의 발빠른 의사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적인 예가 대형 M&A 소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1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공언을 했지만 200조 원이 넘는 유동자산을 움켜쥐고만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M&A가 2016년 9조 2천억 수준의 하만 인수를 끝으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경쟁 업계에서는 인텔이 34조 원 규모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나서는 몸집 불리기 움직임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정 투자비로 볼 수 있는 반도체 투자와는 달리 M&A 등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안은 국내 기업 여건에서 아직까지는 총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전자의 의사결정 동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총수 부재 상황에서 주요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것도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력 부문인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의 TSMC와 인텔이 천문학적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0조 원 규모의 미국 현지 파운드리 투자조차 최종 도장을 찍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인텔이 지난 26일에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서 2025년까지 1.8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선포한 것을 두고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버라이즌과 8조 원대 규모의 역대급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세를 올렸던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올해 들어서 미국 T-모바일과 AT&T 그리고 버라이즌의 5G 장비 수주전에서 에릭슨과 노키아에 잇따라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버라이즌 수주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한스 베스트벨이 버라이즌 최고 경영자와의 인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올해 초에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되면서 에릭슨과 같은 기존 강자들에게 다시 밀리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후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고요.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총수 중심의 경영 환경을 바꿔야는 하지만 현재의 삼성전자는 과다한 사법 리스크로 경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지속 가능한 절대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원가 경쟁력과 성능 파워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지속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D램 가격 고점론에 대해서도 여러 불안 요인이 상존하지만 하반기에도 시장 수요 펀더멘털은 상당히 견조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불안 요인 속에서도 저는 지금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겐 세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차익 실현 투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에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주식수를 모아감으로써 배당금 재투자형의
주주님들은 저와 함께 가시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파란불에 줍줍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투자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은 제발 매도해 주세요. 저는 어제도 샀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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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